이 이야기는 용제 총화에 있는 야담으로 홍시성을 가진 절도사가 벼슬길에 오르기 전의 일이다. 그때 그는 관직이 없어 그저 홍생이라고 불리었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산속을 지나게 되었다. 급한 길도 아니었기에 산속 경치를 두루 살피며 걷던 홍생은 갑자기 떨어지는 빗줄기에 탄식을 하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굵어지는 빗줄기에 홍생은 당황하였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이런 산속에서 비를 만났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얼마나 걸었을까. 홍생은 멀리서 보이는 자그마한 불빛을 발견하였다. 홍생은 단숨에 뛰어갔고 앞에 가보니 작은 암자가 있었다. 여보시오, 안에 누구 계시오? 홍생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이내 문이 열렸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한 여승이었다. 그 여승은 17쯤 되어 보였고 머리는 깎았으나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그 자태에 넋을 잃은 홍생은 비를 맞고 서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빤히 바라보기만 하였다. 잠시 후 그 여승이 먼저 말을 하였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여승은 목소리 또한 아름다웠다. 빤히 바라보기만 하던 홍생은 여승의 물음에 놀라며 대답하였다. 저는 한양을 가던 나그네이오만 비가 많이 와 잠시 쉴 곳을 찾고 있소이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하룻밤만 묵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여승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였으나 옆으로 비켜주며 말하였다. 들어오십시오. 홍생은 여승이 마련해준 방 안으로 들어가 두루마기를 벗어두고 멍하니 있었다. 순간 번쩍이는 천둥 소리에 정신이 든 홍생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암자가 작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여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리, 잠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놀란 홍생은 문을 열며 대답하였다. 들어오시오. 여승의 손에는 차는 없었지만 깔끔하게 차린 밥상이 들려 있었다. 홍생은 밥상을 내려놓는 여승에게 물었다. 이런 산속에 암자가 있는 것은 괴이할 게 없으나 어찌 혼자 계시오? 홍생의 물음에 여승이 대답하였다. 혼자가 아니라 셋이 머물고 있습니다. 두 분은 마을에 볼 일이 있어 출타 중이십니다. 무슨 볼일이 있어 혼자만 두고 가신 겁니까? 두 분께서는 시주를 받으러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돌아오시려면 사흘은 걸리기에 암자를 비워둘 수 없어 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젊은 여승은 혼자 있어 적적하였는지 꺼리낌 없이 대답하였다. 홍생과 여승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여승이 말하였다.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이만 나갈 터이니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여승은 나가였다. 홍생은 여승이 차려준 밥을 달게 먹고 피곤을 풀고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요란하였고 천둥 소리와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는 홍생의 마음을 흔들었다. 여승이기는 하였으나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단둘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만 하였다. 홍생은 더 참고 있을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 여승이 있는 곳으로 갔다. 여승은 깜짝 놀라 쳐다보았고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다. 이보시오. 홍생은 여승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여승은 고개를 떨구어 외면하였을 뿐 잡힌 손목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여기에 힘을 얻은 홍생은 여승의 허리를 감쌌고 여승은 눈을 감고 홍생의 품에 안겨왔다. 그렇게 홍생은 여승과 함께 밤을 보냈다. 비가 맺어준 인연이로다.
이튿날도 홍생은 이 암자에서 떠나지 않았고 여승과 함께 있었다. 여승이 홍생의 무릎을 베고 말했다. 나리, 저는 이미 속인이 된 몸이오니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홍생은 흔쾌히 승낙하였고 약조하였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나 지금은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이니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일이다. 내가 꼭 데리러 올 것이니 1년만 기다리거라. 그 말씀 잊고 있겠습니다. 이날 홍생과 여승은 마지막 밤을 함께하였고 자리에 누웠을 때 여승은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다. 나리, 1년 후 꼭 저를 데리러 오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나리께서 약조를 어기신다면 아마도 이 몸은 죽을 것입니다. 여승은 간절한 눈빛으로 말하였고 홍생은 대답하였다. 흉한 소리 하지 말거라. 나리께서 약조를 어기신다면 저는 기다리다 원통하게 죽을 것이니 아마도 뱀이 될 것입니다. 허허, 점점 더 흉한 소리를 하는구나. 내 분명히 약조하였으니 더 이상 흉한 소리 하지 말거라. 홍생은 여승과 사흘을 지내고서 떠나게 되었다. 비도 그쳤고 이 암자에 있는 다른 여승들이 돌아오기 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여승은 홍생을 마중하며 연방 눈물을 흘렸다. 나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홍생은 여승을 보며 대답하였다. 내 1년 뒤에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둘은 내절하게 작별을 하였고 홍생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 후 홍생은 여승의 일을 까마득히 잊었고 시간은 흘렀다. 한편 여승은 1년을 꼬박 기다렸고 홍생이 나타나지 않자 상사병으로 알아눕게 되었다. 홍생만을 기다린 그 여승은 병이 깊어 끝내 죽고 말았다. 홍생은 그 후에 벼슬길에 올랐고 절도사가 되어서 먼 남쪽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홍생은 방 안에 들어온 작은 도마뱀을 발견하고 종에게 일렀다. 여봐라, 이것을 치우거라. 하인이 달려와 작은 도마뱀을 잡아다 땅에 던지고 밟아 죽였다. 다음 날은 실처럼 가는 뱀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괴이한 일이구나. 다음 날도 역시 방 안에 뱀이 들어왔다. 오늘 것은 어제보다 약간 더 커져 있었다. 이번에도 하인을 시켜 잡아 죽이게 하였으나 홍생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1년 전 암자에 있던 그 여승의 말이 생각이 났다. 나리께서 약조를 어기신다면 저는 기다리다 원통하게 죽을 것이니 아마도 뱀이 될 것입니다. 비로소 지나간 일이 생각이 났고 겁이 난 홍생은 많은 하인들을 모두 모이게 하였다. 만일 뱀을 보거든 당장에 죽이거라. 이튿날도 뱀은 나타났고 하인들은 달려들어 뱀을 죽였다. 이런 일은 몇 날 며칠 계속되었다. 뱀은 매일같이 나타났고 날이 갈수록 점점 큰 것으로 변해갔다.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자 홍생은 깊이 탄식하였다. 모조리 죽여 없앨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면 어찌한단 말이냐. 차라리 이 방 안에 놔두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러한 고민을 하던 어느 날 몸통은 하얗고 붉은 눈을 가진 백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홍생은 이 뱀에게서는 묘한 기운이 느껴져 차마 죽일 수 없었다. 그리고는 집안의 종에게 일러 괴를 짜 그 안에 뱀을 넣어두게 하였다. 신기하게도 다음 날부터 새로운 뱀이 나타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홍생의 방 안에는 언제나 뱀이 들어있는 괴가 놓여 있었고 어디 갈 일이 있으면 하인을 시켜 괴를 메고 뒤를 따르게 하였다. 어느덧 홍생은 뱀 절도사라 불리게 되었고
그 소문은 자자하였다. 참 괴이한 일일세. 어떤 여인에게 못할 짓을 해서 저렇게 되었다는구만. 아녀자가 원한을 부으면 오녀월에도 서리가 내린다지 않은가? 이렇게 홍생에 관한 소문이 돌게 되었다. 홍생은 점점 정신이 혼미해졌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야위어갔고 총명하던 그의 눈은 초점 없는 눈빛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환청에 시달리며 혼자서 중얼거리는 일도 많아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홍생은 알아눕게 되었고 결국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죽은 그의 눈은 뱀의 눈처럼 변해 있었다고 한다. 홍생만을 기다리다 죽은 여승의 원한 때문이 아니었을까.